서울 삼성 썬더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환 기자, 서울 삼성의 지난 시즌 어땠죠? 네, 일단 뭐 성적 먼저 말씀드리자면 9승 45패 리그 최하에 머물었고요. 사실 삼성이 지금 조금 약간 암흑기가 좀 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17 시즌에 이제 챔프전 준우승을 차지하고 지금 5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못 가고 있고, 이게 사실 이제 하위권에 머물 그 팬분들이 번호를 매기잖아요. 약간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래서 그 번호를 보면 70, 7, 70입니다. 이게 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순위가? 7위, 12, 7위, 7위, 10입니다. 예, 이렇게 좀 이제 아쉬운 어떤 모습이 좀 길어지고 있고, 사실 1라운드 때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기대 이상이었는데 그렇죠. 2라운드부터 급격하게 경기력이 떨어졌고, 김실의 아이자 힉스 이 두 명의 어떤 원투 펀치를 중심으로 되게 분전을 해줬지만은 역시 전체적인 전력은 아쉬웠다. 그게 성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라운드부터 좀 이게 좀 주저앉은 이유는 결국은 좀 부상 뭐, 변수였다고 봐야 될까요? 부상도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부상이 제일 컸고, 그리고 그 외곽 자원들이 너무 없었고, 하나 강간 게 이제 선수들의 이런 얘기하면 진짜 제일 하기 싫은 얘기인데, 이런 마인드 자체들이 조금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쵸, 사실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은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을 하면 맞춰지는데, 어느 정도 마인드 자체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감독도 바뀌었고, 이제 원희석 감독이 이제 어떻게 이제 선수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정현 선수도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팀 분위기가 이제 팀 분위기를 좀 새롭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제일 우선인 것 네, 같아요. 사실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워크의식이라고 봐야겠죠. 좀 그 부분이 삼성한테는 지금 한 몇 시즌 동안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김선영 선수가 볼 때 그런 팀 분위기, 그거는 선수 한두 명이 어떻게 이끌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제가 삼성이랑 게임을 오래 해보면 네네. 1, 2쿼터 때는 뭔가 해보려고 자꾸 뭔가 강팀 대 약팀이 붙는 거지만 순위 차이가 나니까 이겨보려고 막 하다가 대등하게. 어느 순간에 한번 분위기가 탁 바뀌면 이게 그냥 끝까지 가요. 초반에 삼성이 좋았잖아요. 그 네.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번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 패배에 익숙해지더라고요. 뭔가 말 그대로 분위기가 빨리 쇄신이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각자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자기 포지션에서 뭘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1번은 1번 역할, 2번 이게 삼성한테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삼성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고, 그리고 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됐던 시너지가 나오면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성향들이 나오면은 그렇게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것들,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솔직히. 네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팀에 그런 게 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난 거기 때문에 이제 사고 없이 내가 볼 때는 좀 더 단단한 팀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즌 프리뷰 때도 추승균 위원께서 차민석과 임동섭은 분명히 이번 시즌에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차민석과 임동섭, 위원님이 보실 때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몇 퍼센트 정도 줬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못했다고 봐요. 저는 거의 못했다고 보고, 장민 선수를 이제 활용을 어디로 써야 되는지를 제가 볼 때는 3번인지 4번인지 이걸 확실하게 해주든가, 그걸 확실하게 만들어줘야지 되지.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또 똑같은 시즌 똑같이 내가 볼 때는 보낼 것 같고, 임영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임영우 선수가 슈터로만 할 건지, 슈터, 수비 이 부분으로 할 건지, 안 그러면 뭐 구전 일을 할 건지, 이것도 선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시래와 이정현이 버티는 앞선 김선영 선수가 볼 때는 좀 부담스럽나요? 부담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김시래 선수가 혼자 있을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없고가 제가 포인트 가드 입장에서 되게 커요. 네. 왜냐면 의존도가 이제 김시래 선수한테만 너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볼이 나가면
뭔가 거기서 또 파생돼서 해결이 돼야 그렇지. 되는데 거기서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또 김시래 다시 선수한테 또 돌아오고. 주고 또 주고 저도 이제 그런 시즌을 경험해본 입장으로서는 이정현 선수가 감으로써 아마 이원석 선수 살 것 같고 맞아. 좀 파생되는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김시래 선수가 빠졌을 때도 정현영이 혼자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고무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S더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팀의 전력이 세더라도 그래도 항상 좀 치열한 경기가 있었는데 네. 지난 시즌은 5승 1패 SK가 압도적으로 그 S더비에서 잡아간 시즌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선수들 사이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정현 선수가 네. 지금 말하는 대로 삼성으로 갔습니다. 네. 자, 다음 시즌 삼성과 LG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 뭐 SK는 별로 네. 궁금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시겠죠, 네, 두 팀이. 삼성과 LG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그 분당 시청률이 최고로 나오지 않을까. 그 둘이 볼이 잡았을 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라이벌 구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서로 너무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감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이렇게 싸움으로 번지는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선수 대 선수니까 실력 대 실력으로 붙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재미도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뭐 라이벌 둘이 만나서 그냥 그런 퍼포먼스를 막 보여주면 그게 또 하나 이슈가 되면서 또 팬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또 나오는 거니까 네.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S더비는 내년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과정은 싹 생략하고 결과만 결과요? 몇 승 몇 패 예상하십니까? 그래도 한 게임 정도는 네. 주겠다? 네, 양보하겠다? 주겠습니다. 5승 1패? 네, 네. 아, 네. 삼성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 다음 시즌 SK가 한 경기 져주겠다고 김만호 선수가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동환 기자한테 별로 물어본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네. 그러면은 삼성이 2년 연속 1순위 선수를 뽑았잖아요. 네. 3년 연속 1순위 선수를 뽑을 수 있을까요? 추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운을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뽑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런 거 답하는 게 낫지. 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제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과감하게 한번 예상해보세요. 3년 연속 1순위다. 아, 3년 연속 네, 1순위다? 네. 한번 삼성에게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이제 SW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이 서울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삼성과 SK 라이벌리고 SW가 좀 더 커져야 농구 인기가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SK가 사실은 그동안 꾸준히 또 최근에 김산 선수 입단 이후에 우승도 많이 하면서 더 큰 인기가 팀이 됐는데 사실 같은 시기에 삼성은 좀 갈수록 좀 내려간 느낌이 들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삼성이 3년 연속 1순위 하고 네. 이원석, 차민석 선수 더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냥 같이 올라가서 SW가 더 큰 어떤 이벤트로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스공사 다음으로는 삼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동환 기자 이어서 삼성에서 네. 지난 시즌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 삼성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요? 네네. 가장 인상적.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한 것 같은데 인상적 선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김신혜 선수, 아이자익스 선수 빼면은 경기를 보면 항상 다른 팀들이 혹은 경기 전에 저희가 취재를 가면은 감독님들이 김신혜를 잡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한계 또 우리나라 경기 수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 삼성의 목표는 그렇게 인상적인 선수가 등장하는 게 되게 좀 어떤 삼성의 중요한 미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은 많이 했지만 지난 시즌 삼성에 인상적인 선수는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추승균 님은 삼성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 네. 저요? 네. 생각이 안 나네. 와. 제일 뭐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임동섭 선수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인상적인 선수를 물어보는 거는 가장 잘해서 수도 있지만 좀 기대했지만 그거에 못 미쳤어. 네. 혹은 가장 임팩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임동섭 선수를 얘기를 한 거는 그만큼 좀 애정이 간다라는 느낌인데. 더 잘하라고. 네, 근데 좀 본인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했다. 이 느낌. 이거에서 한 번이라도 제발 좀 잘하라고. 내가 진짜 부탁. 사랑의 매네요. 그러면 사랑의 네. 애정이 있으시죠. 김선영 선수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삼성? 저는 이원석 선수. 네, 왜냐면 많이 안 다듬어졌지만 네.
되게 잠재력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정도 키에 뭐 볼 재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슛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훅슛도 쏘는 걸 거의 진짜 전 오랜만에 봤거든요, 센터가.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씩 몇 년, 한 1, 2, 3년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은 좀 잠재력이 되게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임동섭 선수와 그 이원석 선수 이렇게 이상적인 선수로 추승균 형과 김성현 선수가 집어줬고 예, 이동환 기자는 삼성의 인상적인 선수가 없었다. 네. 그 어려운 시즌을 보낸 삼성한테 부관 참시를 하면서 네,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